특히 스마트폰 시대에 저희가 살면서 정보 과잉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잠자는 시간 말고는 우리의 뇌가 끊임없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뇌가 쉴 시간이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2017 한강 멍때리기 대회 1등 등번호 11번 김정신님. 맨발로. 아이고, 어쩌면 일상 멍때리기 대회를 무단으로 개최한 곳과 소송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 지적재산권, 뭐 예를 들면 포맷 저작권이나 상표권 같은 거 말이야.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이 그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 이따금 거대한 우주의 시간 속에서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는 나의 생명에 너무 큰 기대나 미련, 열정, 갈등, 증오 이런 걸 갖는 게 부질없다는 생각이 밀려올 때가 있다. 대충 살자. 어차피 생명은 잠깐 반짝이다 마는 건데 대충 살자. 개나 고양이처럼, 그냥 나무나 풀처럼, 강물처럼 그냥 그렇게 살다 죽어도 괜찮지 않나? 오해와 갈등, 갈등과 분노, 분노와 증오, 그리고 손익계산, 이런 어두운 에너지를 쓰면서 시간을 쓰는 게 맞나? 사실 작년부터 내내 생각한 게 있는데 왜 이런 생각이 떠오르고 골몰하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공헌에 대한 생각을 자주 하게 됐었어. 공헌은 무언가를 나눠줄 특별한 부와 재능이 있는 사람한테나 가능한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또 문득 생각해보니 아무나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 그래서 남은 삶에서는 조금이나마 공헌하는 삶을 살고 싶다는 희미한 결심 아닌 결심을 하게 됐었어.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적당히 손해보는 삶을 살아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적어도 내가 애정하는 이들에겐 언제든 적당히 손해볼 마음을 먹으니까 마음에 린스라도 바른 것처럼 좀 유연하고 몰랑몰랑해진 그런 마음도 생기더라고. 지난 도쿄대회 치를 때 난 사실 23살 일본 대학생인 케이토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었어.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대회를 치르고 싶은지, 치르려고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지. 왜냐면 대회를 치르기 3주 전인가 2주 전에야 계약서를 주고받았고 그때까지도 대회 예산이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었거든. 이미 대회는 일정대로 홍보도 되고 있었고 기사도 났었고 나는 모든 매뉴얼을 공유한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 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기도 했어. 뭐 어쨌든 최악으로는 나는 결국 손해만 보고 남 좋은 일만 시켜줄 수 있다는 불안도 당연히 있었지. 그런 불안이 올라올 때 그냥 지구에 살고 있는 한 청년의 삶에 어떤 방식으로든 공헌하는 그런 사건이 되었다면 내가 아무런 이익이 없어도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어.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난 뒤로는 별다른 재촉도 하지 않았고 그냥 그를 온전히 응원하는 마음으로 대회를 만들어 갔어. 결국 대회는 성공적이었고 나는 계약서에 있는 금액을 전부 받을 수 있었어. 당연한 걸 받았는데 되게 기쁘고 감사하더라고. 한 번은 내가 통장 잔고에 한 40여만 원밖에 없을 때가 있었거든. 그때 나보다 힘든 누군가의 얘기를 듣고 그냥 그 자리에서 10만 원을
줘버린 적도 있어. 혼자 잘 사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고, 내가 할 수 있는 공헌의 영역이 있다면 한번 손해보는 것도 해보고, 또 그 사랑하는 사람들의 짐을 함께 들어주고도 싶었어. 이게 뭐 대단한 이타심이라기보다는 환경 미화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아. 그러니까 나를 둘러싼 주변을 좀 잔잔하고 고요하고 그렇게 좀 평화롭게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랄까?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오만일 수도 있어. 거시적으로 삶을 살펴보면 사실 순식간에 덧없어지거든. 마치 빵빵해진 풍선에 바람을 확 빼버리는 것처럼 말이야. 사실 나는 대체로 늘 긴장된 텐션을 가지고 있고 생각이 많아. 그래서 고요한 상태를 느끼는 게 거의 불가능한 사람이거든. 그럴 땐 이따금 시선을 저 수십억 광년 멀리 보내버려. 그럴 때야 조금 마음이 편해지는 걸 느끼기도 하지. 익산에서 무단 대회를 개최한 건에 대해서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 나는 예술가고 작품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고 그들은 나의 생계를 짓밟고 작품을 훼손했는데도 사과도 배상도 하지 않으려고 해. 나는 그저 내가 만든 작품을 지키고 싶은 것 뿐인데 나는 여태 많은 작품 활동을 했고 그 중에 하나가 대회인 건데 나는 창작자로서 부단히 세상에 내 목소리를 내왔을 뿐인데 쉽지가 않아. 지금 현대인들에게 놀이라는 것이 자율성이 좀 배제되고 소비라는 틀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단조롭고 획일적이고 좀 지루한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생각할 게 너무 많아. 이런 생각 자체를 귀찮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데 난 사실 전투력이 별로 없어. 그 1분 과학이라고 있잖아. 거기에서 신이 되는 법이라는 편을 봤는데 거기에서 자신을 지워야만 신이 될 수 있고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말로 끝나는 에피소드거든. 근데 나는 그걸 보면서 자신을 지워야 한다기보다 자아를 확장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 아무래도 있는 걸 지우는 것보다는 키우는 게 더 쉽잖아. 그러니까 나라는 영역을 너에게까지 넓히는 그런 보편적인 방식에서 더 나아가서 얘, 걔, 쟤부터 시작해서 편의점 점주, 아파트 관리인, 또 어제 어깨를 부딪힌 낯선 여자, 길냥이 이런 모든 타자에게 자아를 확장하는 걸 시도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지구 전체가 나 자신이 되는 경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전쟁의 신 아레스 같은 캐릭터가 설령 나라고 해도 자아가 확장된다면 갈등도 분노도 없을 거잖아. 내가 그런 정도의 경지에 이르고 그렇게 되면 이번 익산 사건에 대한 나의 생각이, 방향이, 행동이 정해질 수 있을까? 뭐가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울까?